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기초 강좌에서 11주차에 3D 프린팅과 스마트 제조의 강의를 담당하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의 변태영 교수입니다. 이번 11주차에서는 3D 프린팅의 기본 개념과 다양한 방식의 3D 프린터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3D 프린팅을 활용한 주요 스마트 제조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제조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이자 막대한 파급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3D 프린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에서 사용하는 주요 적층 방식과 재료에 따른 다양한 3D 프린터 기술을 비교 분석하고 3D 프린터 기술의 활용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D 프린팅이란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재를 적층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1988년 미국의 3D 시스템사에서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입니다. 이것은 재료를 자르거나 깎아서 생산하는 절삭 가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적층 제조와 쾌속 조형 방식으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설계 데이터에 따라 액체, 파우더 형태의 폴리머, 즉 수지, 금속 등의 재료를 가공, 적층 방식으로 쌓아 올려서 제품을 제조하는 장비로서 3차원 CAD에 따라 생산코자 하는 형상을 레이저와 파우더 재료를 활용하여 신속 조형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RP, 즉 Rapid Prototyping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입체의 재료를 기계 가공, 레이저를 이용하여 자르거나 깎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절삭 가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공식적인 기술 용어는 적층 가공, 즉 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 합니다. 3D 프린팅 공정은 모델링, 프린팅, 후처리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델링은 CAD 등 디자인 소프트웨어 또는 3D 스캐너를 통한 3차원 디지털 도면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후처리, 즉 포스트 프로세싱은 3D 프린팅 과정에서 사용된 지지대, 즉 스포트를 제거하거나 연마, 염색, 표면 재료 정착 등 최종 상품화를 위한 마무리 공정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용 3D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출력할 객체에 대한 모델링을 한 후 3D 프린터가 출력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인 STL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합니다. 3D 프린터는 이러한 STL 파일을 입력으로 받아서 아래에서부터 차례대로 적층하여 3D 객체를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후처리 과정을 통해 보다 잘 다듬어진 시제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3D 프린팅은 적층 가공을 함으로써 원료를 한 층씩 제조하여 조립 공정 없이 최종 완성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은 기존의 절삭 가공에 기반한 일반 제조 공정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다품종의 소량 생산에 유리합니다. 또한 복잡한 형상을 가진 제품을 제작하기가 용이합니다.
한 대의 장비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서 일반 제품의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출력된 제품의 표면 정밀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3D 프린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재의 절감입니다. 임의의 3차원 형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소재만 사용하여 전통적인 가공 방식에 비하여 소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잡한 형상의 구현이 용이합니다. 즉, 작은 물과 공구 간의 간섭이 최소화되어 복잡한 형상의 제조에 유리하며 적층 방식으로 내부 형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셋째, 디자인 변경이 용이합니다. 즉, 맞춤식 제작에 활용이 가능하며 디자인 변경이 용이하고 제품 개발 비용이 감소합니다. 또한 제품 품질과 디자인 개선 및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3D 프린팅 소재는 유연성, 내구성, 강성, 견고성, 안정성, 명료성, 모양과 느낌, 생체 적합성, 온도 또는 내수성 등의 측면에서 사용자의 특정 응용 분야에 필요한 부합하는 다양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탄성 및 복합 소재를 제공합니다. 금속 적층 소재는 다양한 금속 3D 프린터에 알루미늄, 마레이징 강, 강철, 다양한 등급의 티타늄, 니켈 및 코발트, 크롬, 합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풀컬러 3D 프린터 소재는 다양한 컬러 영역을 제공하는 컬러젯 3D 프린팅 복합을 사용하여 개념 검증 및 의사소통을 위해 아름답고 사진처럼 사실적인 풀컬러 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록색, 심홍색, 노란색을 사용하고 일부 프린터는 검은색 바인더로 백색 파우더 위에 프린트하여 단색 및 총천연색 파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금속 주조를 위하여 주조 공정에 사용할 고해상도 패턴을 위한 100% 왁스 소재 또는 재해 없는 클린 주조를 위한 주조 가능 플라스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초미세에서 초대형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반복 가능하며 고정밀 금속 파트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치과용 3D 프린팅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조 및 압착 가능한 왁스업 소재 또는 직접 금속 적층 합금 중에서 소재를 선택하여 크라운, 브릿지, 부분 상의치 및 프레임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플라스틱 소재로 된 교정용 열성형 모델, 생체 적합성 및 투명 소재로 다양한 임플란트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터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3D 프린터 유형은 사용하는 조형 재료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액체 기반형, 분말 기반형, 고체 기반형 등이 있습니다. 둘째, 3D 프린터는 프린팅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레이저 소결 적층 방식, 수지 압출 적층 방식, 방막 적층 방식, 잉크젯 적층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층의 두께는 약 16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조형 재료의 형태에 따른
주요 재료 종류와 특성은 표를 통하여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소재는 수지, 금속, 종이, 목재, 식재료 등 매우 다양합니다. 액체, 파우더, 고체 등 사용하는 재료의 형태에 따라 조형성, 견고함 등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액체 기반의 방식들은 정확한 조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우더 기반 방식은 다양한 원료의 사용이 가능하며 액체 기반의 방식보다 결과물이 견고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체 기반 방식은 낮은 제조 단가와 내습성 등의 장점을 보유하였으나 열에 다소 취약한 편입니다. 주요 소재로는 수지와 금속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지를 활용한 3D 프린팅은 기술적 완성 단계로서 주로 저가형 가정용에 적용되고 있고 금속의 경우 고가형의 산업용 프린터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지의 경우 플라스틱, 유리와 같은 복합 재료 등 거의 모든 재료가 사용되어 시제품, 왕구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금속의 경우 알루미늄, 티타늄이 많이 사용되어 의료, 기계 부품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3D 프린팅의 소재는 금속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주로 티타늄 합금과 초내열 합금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소재가 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 소재의 특성상 높은 가격, 가공 방법, 소결 온도 및 폭발 위험성 등으로 인해 산업용으로 주로 활용되어 개인 용도로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느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DM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FDM 방식은 3D 프린팅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며 Fused Deposition Modeling의 약자인 이 영어는 스트라타시스사의 상표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FFF 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FFF는 Fused Filament Fabrication의 약자로서 열가소성 수지 압출 적층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FDM, 즉 FFF 방식의 작동 방식은 글루건과 비슷합니다. 열가소성, 즉 열을 가하면 부드럽게 변하는 수지를 실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하는데 이것을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공급 장치에 노즐로 전달된 필라멘트는 여기서 얇게 녹여져서 사출이 됩니다. 노즐에 부착되어 있는 가열 장치를 핫엔드 또는 프론트엔드라고 하며 공급 장치를 콜드엔드라고 합니다. 이를 모두 합해서 익스트루더라고 합니다. 헤드는 XY축으로 이동하고 플레이트는 Z축으로 내려가면서 제품이 적층됩니다. 노즐이 2차원으로 움직이면 사출되는 재료로 하나의 평면 그림, 즉 레이어를 베드 위에 그릴 수 있습니다. 3차원적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쌓아야 하고 이를 위해 프론트 헤드를 올리거나 베드를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여 원하는 형상을 얻게 되는 원리입니다. FDM 방식은 용융 적층 조형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플라스틱 재료를 녹여 노즐에 분사하여 적층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구조가 간단해서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FDM 방식은 기술 특허권이 만료가 되었고 오픈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FDM 방식의
저렴한 프린터가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인용 3D 프린터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사용 재료는 주로 ABS를 사용하며 PLA와 같은 용융점이 낮은 재료는 개인용 프린터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제조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기술이기에 가장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강도와 내열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형물의 표면이 비교적 거친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경화성 수지 조형 방식으로 알려진 SLA 방식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SLA 방식은 가장 오래된 3D 프린팅 방식입니다. 1984년 척 헐이 특허를 낸 등록 상표이지만 모든 광경화성 수지 조형 방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소재로는 레진이라고 부르는 액상의 광경화성 수지, 즉 포토폴리머를 사용합니다. SLA 방식은 광경화성 액체 수지가 담긴 수조에 프론트 베드가 잠겨 있고 그 위로 자외선 레이저를 투사합니다. 이 레이저가 레진에 닿으면 광경화 작용에 의해 레진이 굳어지며 경화되는 방법으로 적층하여 인쇄를 하는 방식입니다. 레이저의 방향은 반사경을 이용한 스캔 시스템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완성되면 베드가 하강하고 레진이 그 위에 균등하게 도포될 수 있도록 추가로 공급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형상이 완성되며 레진의 소재에 따라서 추가로 세척과 경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SLA 방식은 정밀도가 높고 표면 조도가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간 정도의 출력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 시스템과 보석 세공의 틀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투영 이미지 경화 방식으로 알려진 DLP 방식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DLP, 즉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스 방식은 디지털 광학 기술을 적용한 방식으로 액화한 광경화성 수지가 담긴 통에 빛을 이용하여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즉, 광경화성 액상 수지를 사용하며 100만 개 이상의 작은 거울이 반사하는 빛으로 광경화성 수지를 고형화하는 방식입니다. DLP 방식은 뛰어난 미세 형상 능력을 자랑하지만 파트, 즉 부품의 크기가 커질수록 해상도가 떨어지면서 치수 정밀도는 떨어집니다. 이 방식은 빔 프로젝터로 빛을 쏘아서 프린팅하기 때문에 면 단위로 출력이 가능하고 빠른 출력이 가능하여 보석 및 주얼리 산업, 치과용 보조제, 소형 모델 제작 산업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폴리젯, 잉크젯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폴리젯 방식은 빌드 재료와 서포트 재료를 동시에 분사하여 자외선으로 경화시켜가며 모델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정밀도가 우수하고 뛰어난 곡선 처리와 표면 조도가 양호한 장점이 있습니다. 잉크젯 방식은 미국 MIT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상용화된 방식으로 잉크젯 프린터 헤드를 이용하여 제작된 방식입니다. 녹말, 석고, 모래 등의 분말 재료를 사용하고 프린터 헤드를 통하여 바인더를 분사시켜서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최초의 컬러 지원이 가능했던 방식이며 제작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제품의 강도가 약해서 기능성 테스트를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표면도 많이 거칠어
디자인 컨셉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막 시트 재료 접착 조형 방식인 LOM 방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LOM은 Laminating Object Manufacturing의 약자로서 황갈색의 마분지와 같은 얇은 두께의 종이나 롤 상태의 PVC, 라미네이트 시트와 같은 재료를 열을 가하여 접착하고 레이저 빔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면서 모델을 조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실사와 같은 컬러 인쇄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시트 라미네이션 방식인 PSL 방식 또한 유사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OM 방식의 3D 프린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제조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사용 가능한 재료가 종이,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등인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재료가 바로 종이입니다. 종이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광경화성 레진 같은 특수 재료보다는 가격이 저렴할 것입니다. 이 방식의 단점은 재료의 특성에 따른 내구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종이의 내구성이 금속이나 기타 재료의 내구성보다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재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한정적이다 보니 재료 사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3차원 모델링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저장되며 3차원 모델은 일반적으로 렌더링 과정을 통해 실제 모습과 비슷한 모양과 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특히 이러한 3차원 모델을 표현하고자 하며 가상 공간의 3차원 모델을 통해 실세계의 물체를 묘사하거나 혹은 물리적 환경을 모델링하여 가상 환경 속에서 물체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최근 3차원 모델링은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물리적 실험 시뮬레이션, 건축, 디자인 등의 설계 및 예술의 표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3차원 도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무료 및 유료의 다수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무료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치업은 사용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어 초보자에게 적합하며 가장 쉽게 널리 사용되어지는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습니다. OpenSCAD는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맥OS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습니다. 스컬프트리스는 3D 예술 조각품을 모델링하기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팅커캐드는 초보자들에게 적합하며 웹 애플리케이션, STL 파일 형태로 자동 저장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료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상용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도 다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제품을 언급하자면 오토캐드는 캐드 응용 분야의 산업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습니다. 라이노는 산업용 디자인, 해양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을 위한 모델링 도구이며 조작이 쉽습니다. 알리아스는 라이노와 같이 산업용 디자인에 사용되며 주로 자동차 모델링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3D 프린팅 기술은 기존의 산업적 응용을 넘어서 현재 제조업의 혁명을 가져올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D 프린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다양한 산업계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한 응용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명품 브랜드의 신발 디자인 시제품에서부터 자동차 대시보드의 시제품 제작, 치과 교정기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시제품 위주로 3D 프린팅 기술이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이 기술이 완성품이나 부품 제작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D 프린팅 시장은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프린터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다양한 제품과 산업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기 3D 프린터는 의료 영상을 이용하여 설계하고 소재를 적층하여 의료기기 및 주변 기기를 제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의료기기 3D 프린팅은 의료기기 산업의 특징인 소형이면서 고가, 고도의 맞춤화, 공정 납기 및 재고 관리 단축의 효율성 등으로 의료 산업의 제조 혁신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의료기기 제조 공정을 3D 프린팅 제조 기술로 향상시키고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기존 기술로 설계 및 제작이 불가능한 의료기기와 관련 기기 제작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의료기기는 대표적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치과를 중심으로 골접 합용판,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 재료, 의료용 가이드 등 환자 맞춤형 제작이 3D 프린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용 보철물과 같은 치과 기공물 분야 및 장애인의 기능 보완을 위한 의수, 의족과 같은 장애 연구 분야에도 3D 프린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 가상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인체 모형 등을 활용해 수술 시간 단축 및 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 인력의 교육 실습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 분야에도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노 전자 잉크는 3D 프린팅의 새로운 소재로서 그 기술의 활용 범위를 매우 넓힐 수 있습니다. 나노 전자 잉크는 탄소 나노 튜브와 은 나노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는 벌집 모양의 기다란 관 모양의 탄소 구조물로 전기 전도도와 강도가 매우 우수하며 은 나노 입자 또한 전도성이 매우 우수하여 전기 전자 부품의 원료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D 프린팅용 나노 전자 잉크의 활용 범위와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3D 프린팅 기술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의미가 커집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이 실내 디자인을 손님의 취향에 맞게 맞춤 제작을 하는데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품 제작에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면 부품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쓰이는 볼트와 너트 등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모터를 가동하기 위한 연비를 절감시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는 특히 비행기를 뜨고 날게 하기 위한 연료가 많이 쓰이고 공해 물질이 많이 배출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부품을 경량화시켜 고효율 친환경적인 엔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두바이의 퓨처 파운데이션입니다. 두바이에 소재한 퓨처 파운데이션은 거대한 산업용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초현대적인 사무실 공간입니다. 미래의 사무실을 컨셉으로 하여
TV 모양의 사무실 공간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건물 인쇄에는 높이 20피트, 길이 120피트, 폭 40피트의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프린터는 인쇄 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자동 로봇팔을 갖추었습니다. 구조 전체를 거대 시멘트 인쇄기를 사용해 인쇄한 다음에 현장에서 조립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사무실은 두바이의 국제금융센터와 세계무역센터에 근접해 있어 두바이 퓨처 파운데이션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서 프랑스 낭트 대학교 연구진은 시가 제공한 부지에 맞춰 컴퓨터로 주택 설계도를 만든 뒤 이 데이터를 건축용 3D 프린트인 베티 프린터 3D를 활용하여 건축 현장에서 4m짜리 로봇팔을 움직여 설계 도면대로 벽면을 쌓아 올렸습니다. 3D 프린터는 치약을 짜듯 액체 상태의 건축 자재를 층층이 뿌려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건축용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틀 만에 29평 규모의 집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11주차 3D 프린팅과 스마트 제조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전자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